자, 테슬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은 앞으로 머스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역대급으로 머스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머스크 개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왕국 전체가요.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게 뭐 권력 암투와 배신의 서사다, 딥스테이트가 개입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야망과 중도당 창설이 있다, 앱스타인 파일이랑 개인적인 스캔들을 터뜨리면 안 됐었다, 갈 때까지 갔다, 트럼프가 머스크의 추천인을 나사 후보에서 철회해서 그렇다, 어쩌면 이 갈등은 그냥 쇼다, 봐라, 머스크 눈이 멍들지가 않았느냐, 여러 낭설과 논리, 브로맨스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을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과거에 머스크가 부도가 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테슬라가 되살아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12월 막바지에 2013년. 이때 그래서 머스크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를 찾아갔죠.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이때 테슬라를 구글이 좀 사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기적적으로 테슬라 세일즈가 올라가면서 부활합니다. 당시에 테슬라를 6빌리언에 그리고 신규 자금으로 5빌리언을 더 태워달라고 했으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총 11빌리언에 지금 테슬라를 살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여튼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가 첫 번째 큰 굴곡이었으면은 이제 두 번째 큰 굴곡이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3재가 있다고 하잖아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재가 온 겁니다. 머스크가 괜히 갑자기 급발진한 게 아니에요. 다들 상당히 많은 뉴스랑 미디어, 여러 SNS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히스토리는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트럼프랑 머스크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균열이 좀 있었죠. 균열의 시작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5월 2일에 발표된 스키니 버젯 때문에 그래요. 스키니 버젯. 이게 미국 대통령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개하는 간략한 예산 요약본입니다. 전체 예산안보다 축약된 형태예요. 이게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철학,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랑 우선순위를 빠르게 알릴 수 있어서 그래요. 의회에 예산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요. 예산안의 핵심 재량 지출 항목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많이들 BBB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일 법안으로 통합한 대규모 예산 조정 법안이죠. 세법 개정이랑 지출 조정을 포함한 포괄적 법안입니다. 이 스캐니 버젯과 BBB의 관계가 바로 스캐니 버젯이 예산안의 초기 청사진이고 BBB는 정책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스캐니 버젯에서 제시된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비 증가, 특정 프로그램의 삭감, 그러면은 BBB에서 이게 세부 조항으로 발전이 됩니다. 즉 스캐니 버젯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BBB는 이를 구체화한 실행 법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스캐니 버젯이 전체 예산 프로세스의 초기에 공개됐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 5월 2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연초부터 윤곽 등은 흘러나왔습니다. 뭐가 삭감이 되고 뭐가 더해지고 뭐가 빠지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 스캐니 버젯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빡돌 만한, 머스크 제국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스캐니 버젯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머스크가 왜 빡돌았는지 그리고 계략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인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BBB가 오기 전에 이 스캐니 버젯에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보수적 유권자분들이랑 관련 산업에는 이익을 주지만은 저소득층, 이민자, 진보적 단체, 국제사회에는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이 됐어요. 자, 머스크의 첫 번째 빡침이 있었던 곳이 이 우주 및 과학산업에서의 예산 변동입니다. 나사에게 배정되는 예산안이 25년 248억 달러에서 26년에는 마이너스 54억 달러, 마이너스 22%가 감축된 194억 달러로 26년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립과학재단 같은 경우도 25년 88억 달러에서 26년에는 65억 달러, 26%가 감축됐습니다. 나사의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우주 과학 분야 23억 달러가 감소되었고요. 이게 화성 샘플 반환 임무랑 비효율적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이 다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12억 달러 감소, 기후 모니터링 등을 하는 위성 서비스가 축소된 거죠. 그리고 임무 지원 분야가 또 11억 달러 정도 감소, 인력 및 IT 서비스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주 정거장 감소, 약 한 5억 달러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렇게 등등등 여러 항목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페이스X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페이팔 매각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스페이스X예요. 물론 현 시점에서 스페이스X가 더 중요하다, 테슬라가 더 중요하다, XAI가 더 중요하다, X, 구 트위터 이게 더 중요하다, 비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업이 다 커나갔지만은 가장 크게 규모 있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사업의 전신은 스페이스X입니다. 팰컨 9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우주 로켓을 개발했잖아요. 우주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경쟁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도 나사나 다른 민간 분야에서 스페이스X 외의 대체제는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우주 운송에 있어서도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앞으로 이 스페이스X의 또 커다란 먹거리입니다.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 전체에 초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용도도 아주 요긴하게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언제나 일론 머스크가 꿈같이 이야기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바로 화성 이주 프로젝트. 장기적으로는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 내 여러 임직원분들의 목표는 화성으로 가는 거고 화성에서 또 다른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제국의 근간이 되면서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스키니 버젯에서의 나사 전체 예산 감소 때문에 스페이스X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사업 등이 대규모 축소된 거예요. 과학 임무 발사 감소가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스타쉽도는 펠컨 9의 잠재적 발사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즉 전체 발사 계약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임무 축소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에 저기도 위성 발사 계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서 앞으로 드래곤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 스페이스X의 드래곤이 ISS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 및 화물 운송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키니 버젯 안에서 ISS 연구 및 화물 운송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머스크가 빡쳐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운영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거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다시 태세를 번복했죠. 그리고 지구과학 및 저궤도 위성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어쨌든 스페이스X의 커다란 두 가지 축인 발사체 부문과 저궤도 위성 부문이 모두 타결을 입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안해서 그런지 모든 부문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이 인간 우주 탐사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은 해줬습니다. 6.47억 달러 증가를 시켜서 총 70억 달러를 보전해줬는데요. 특히 화성 탐사에 10억 달러 신규 투자, 달 탐사에 70억 달러 할당을 했습니다. 이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할 만한 데가 스페이스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깎아내리면서 어느 정도는 조삼모사 형식으로 야 그래도 화성 탐사에 내가 신경 좀 썼어.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머스크를 달래주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 달 탐사,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스페이스X가 달 착륙 시스템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달 탐사 및 화성 탐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차세대 로켓으로 점찍고 있는 스타쉽, 엄청난 로켓입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 발사체이자 우주선이거든요. 이 지구 궤도를 넘어 달과 화성, 태양계를 식민지하기 위해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매우 큰 규모의 역대급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4차 발사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아직까지 풀리 상용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행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배정된 이 인간 우주 탐사 예산도 스페이스X의 스타쉽 상용화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숫자 기반 추정으로 했을 때 스페이스X의 재정 영향을 요약해보자면은 정말 낙관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 순효과가 마이너스 4.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24년 스페이스X의 매출은 약 131억 달러, 17조 원 정도 되죠. 얼핏 보면은 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약 이 마이너스 4.5억 달러 정도의 매출 감소가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발사체 사업 부분 외에 스타링크 사업 부분이 아직은 거의 이익을 못 낸다는 점, 그리고 발사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나고 있지만은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매년 약 한 8에서 10조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정부 관급 지원이 끊긴다. 원래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스페이스X의 사업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린 전조를 보여준다면은 거의 분기 때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약 20% 정도 올려서 임직원들의 주식을 매각해주고, 그리고 꽤 자주 사모시장에서 펀딩을 통해서 회사의 명주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기업 가치 훼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꽤 수년 내에 상장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적의 성장이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하긴 어렵겠죠. 즉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 재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그런 전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는 참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월 2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서로 서먹서먹하게 잽 정도 날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급발진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스페이스X에 행해지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잘 참아왔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한 걸까요? 그 이유가 근본에 그렇게 트럼프가 아름답다고 하는 BBB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전기차 보조금이 끊긴 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